6월 1일 날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오셨죠? 보신 친구도 있고 못 보신 친구도 있고 뭐 기대만큼 안 된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6월 1일 고3 평가원 모의고사와 관련되어서 평가원이 어떤 시각으로 이번 수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항 분석을 통해서 총평을 좀 내려드리고, 그 이후에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난이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체크해드리고, 문항 분석이 제일 크게 되어져 있죠. 실제 시험 문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 안에서 얼마나 선생님 또 적중을 시켜줬는지 이야기하고, 제일 중요한 거 남은 하반기 우린 어떻게 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정리를 선생님이 해왔어. 봐봐. 선생님하고 1, 2월 개념반에서 작년도 수능 기출 분석을 했어요. 1, 2월 코스에서 마지막 종강에 제가 기출 토대로 개념 정리반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작년도 수능을 풀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수능을 지난주 5월 4주차에서 저랑 풀었고, 최근 6월 모의고사와 관련된 기출을 2개년 풀이가 들어갔으며 나머지 2개년이 과제로 나갔죠. 그러므로 저희는 최대한의 최근 기출을 봤다. 최근 기출을 본 우리 고3씨, 오목관 고3씨들은 작년 수능보다 현재의 6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난이도가 낮았다, 풀만했다, 지문이 눈에 보였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평이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체감 난이도라는 건 시험지 현장에서 지문을 봤을 때 읽혀지는 체감 난이도, 익숙해 보였던 지문들, 이런 지문들. 그래서 연계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냥 편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 지점이, 원래 그 전에 계속 기출의 리스트를 보면은 독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독서에 대해서 구조독해를 통해 또 배경 지식에 대한 확장, 그러면서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의 훈련을 엄청 시키고 있는데, 올해는 5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6월 평가원의 시각에서 유달리 어디가 까다롭게 출제를 했다, 문학이 까다롭게 출제를 했다. 실제 우리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 이번에 문학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선생님 이번에 문학은 왜 이렇게 선택지가 까다롭죠?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받았던 건,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보는 수능에서는 문학이 정말 어려울까요? 이 추세로 가면 문학은 정말 어려울까요? 라고 나한테 질문을 했다? 그럼 얘들아, 문학은 진짜 계속 수능에서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평가원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이도를 독서랑 문학이랑 봤을 때 문학에 대한 난이도를 독서에 비해선 조금 더 올렸고, 선택지 자체가 까다롭게 출제를 했다는 지점들이 있다. 물론 까다로운 선택지 같은 경우는 문학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들 있죠. 서술상의 특징이라든가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시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화자의 정서를 도출하는 문제 유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법한 선택지의 개념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낯선 지문을 연계하면서 또 새로운 개념들이 도출된 지점들도 있고, 기존에 알았던 개념의 풀이를 색다르게 넣어진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체계적으로 꼼꼼히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 선지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학의 제재 수준보다 문학의 문제에 달려져 있는 선지 구성이 까다롭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선택지 구성.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몇 등급이 주로? 3, 4등급이. 3, 4등급이 주로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고 독서가 안 어려웠던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독서도 인문통합, 주제통합 지문에서 14번, 16번
고난도 문항으로 꼽히며 대부분 아이들이 16번에서 아마 어려움에 봉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생님 수업을 끝까지 열심히 들었고 지난주에 제가 이 유형은 반드시 출제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유형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 시켜줘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된 친구들은 사실은 쉽게 풀어올 수 있었겠죠. 그건 이제 우리 수강생들에 한해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총평으로 보았을 때는 얘들아 16번 문제, 14번 문제 같은 유형에서 아예 선지 안에서 답을 못 골라낸 친구들도 있었고 잘못 판단해서 오답을 도출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건들지 못했던 지점들도 있다. 그러므로 문학과 독서에서 부분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문학이 까다롭고 여기 선택 과목 있잖아.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 있지. 그 지점에서도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언어와 매체 있지. 언매팀들. 언어와 매체에서 보세요. 특히 언어와 매체에서 복합적 요소들을 판단해줘야 될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다. 즉 서술어 자릿수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문장론 자체 하나만 물어봤던 게 아니야. 어떤 식의 문제 유형이 저희에게 복합적인 요소로 접근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보면 언어와 매체 파트에서 35, 36 중세국어 이론 제시하고 조사, 부사격 조사와 간형격 조사의 형태 양상을 예문 가지고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평이하게 지문 안에서 도출할 수 있었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36번에서 A 단락의 독해키를 못 잡아서 못 푼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 그 다음 여기 봐봐. 시제 서술어 자릿수 견문장 아는 문장 세트가 몇 번 문제에 구성됐어? 시험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오셔야 되는데 37번 문제. 37번 문제가 엄매팀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복합적으로 판단해줘야 될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은 공부를 정확하게 하되 요소 자체가 시제도 분석해야 돼, 서술어 자릿수도 분석해야 돼, 아는 문장도 따져야 되잖아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끌 수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선택 과목에서 선생님이 시간 단축해라, 그 시간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했었는데 복합적 유형이 나왔다라는 지점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시간을 뺏길 수 있다. 어렵다. 고난도 문제 37번이었죠. 그리고 나서 의문의 변동 파트가 38번에 나왔을 때 38번도 늘 의문의 변동 규칙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저희가 나왔을 때 의문의 변동에서 용례가 적어도 5개 이상 체크가 되고 그 안에서 음급, 자음군 단수나 음급,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탈락, 첨가 등등의 다양한 의문의 변동 양상들이 같이 출제가 될 때 니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시간 안에 분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엄청난 훈련을 엄매팀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개념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사실 너무 힘들어진 문제가 37이나 또는 어디에서 38. 오히려 35랑 36은 앞에 지문이 나와져 있는 부분들을 사실 열심히 읽으셔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대목들도 있기는 해요. 오케이? 그리고 담화 파트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발췌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매체 파트에서 여러분들 몇 번 문제가 가장 어렵게 느끼셨냐면 42번 문제가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매체 부분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훈련이 필요한 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료와 그리고 본문의 내용의 적절성 파악, 사실일치 문제들을 정확하게 꼽아내려고 하는 훈련이 시간 안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자, 화법과 작문팀. 화법과 작문팀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담화 유형 제시된 건 제시를 해놓은 거고요. 화작 같은 경우는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썼는데 지문 독해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이거는 화작팀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야.
화법과 작문의 특징은 이번 평가원 시험에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지문의 길이와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게 제시됐다라는 점은 읽어내야 될 정보량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그 정보량과 같이 선택지랑 비교해서 저희가 문제 유형에 맞춰서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화작팀 같은 경우는 지문에 대해서 빠르게 독해할 필요성이 있다. 알겠니? 그래서 평가원에서 보여준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다, 낮다, 얘들아? 생각보다 높다. 특히 어디가 높다? 언어와 매체가 높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엄매팀은 좀 더 바짝 집중해서 다시 한번 언어, 문법, 파트에 대한 정리, 그리고 매체에 대한 문제풀이의 감각을 계속 키워나갈 필요가 있더라. 자,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선생님, 그 다음 세 번째 챕터에서 선생님이 사실 육모를 보러 가기 전에 되게 열심히 특강도 해주고 굉장히 열심히 무엇을 했죠? 제가 기출 분석을 해줬죠. 기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특의 내용에서 목차 보면서 이거 중요할 것 같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정리를 한 걸 보시면 예측하기입니다. 앞으로 저희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할지에 대한 예측이고, 그 과정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서 어떻게 실제 녹여왔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회, 과학, 인문, 통합 3개 영역 출제됐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각 영역들이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를 정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진짜 연계되네? 50% 연계된다고 하니까 정말 연계가 되는구나? 이 지점 확인하실 것. 그러면 수능 특강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6월달까지 3월부터 6월달까지 수특의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시켜 주고 있는 중이잖아. 그 과정 속에서 봐봐. 5월 4주차 정규 수업에서 제가 과학 또는 기술 출제될 건데, 과학 또는 기술은 출제가 될 거다. 그 중에서 과학 파트는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었던 지점이 어디야? 화학 반응 파트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했죠. 그리고 실제 정규 수업에서 제가 화학 반응 촉매 작용과 관련된 그래프 읽기에 관련 수업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했지요. 그 그래프 관련된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몇 번 문제를 저희가 맞출 수 있어? 11번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구성을 해줬던 거야. 그리고 더불어서 선생님 해설지, 선생님 만들어낸 해설지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해설지 안에서 화학 반응과 관련된 다양한 지문들을 연계시켜줬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공부가 미리 되었으면 그 문제 충분히 잘 풀 수 있었을 거고, 더불어서 저희 클리닉 모의고사에서 선생님 계속 자료 제공하죠. 거기에서 한 번 더 연계가 되었다는 지점을 찝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던 과정 속에서 이미 평가원에 출제된 내용들을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더불어서 인문통합, 제가 통합지문에서 철학 연결돼서 나올 거다라고 찍었어, 안 찍었어? 반드시 나올 거다. 철학 부분은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수특의 목차를 보면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열심히 설명했던 걸 기억합니까? 그러므로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정말 나왔네. 정말. 역시 선생님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입증을 했었어야 돼. 봐봐. 문학 보세요. 그 다음 챕터. 문학 파트도 지금 선생님이 출제가 된 지점들을 이렇게 목차로 설명했는데, 상사동기 수특에 실려져 있었어. 수능 특강 연계, 저희 간슬게 작업하면서 이미 봤던 것, 문제를 풀었던 것. 자, 한거18고, 그래, 한거18고 우리 수업 중에 나왔지, 언급이 됐지.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3월 모의고사에서 이황의 도산 12곡이 출제가 될 때, 그때도 선생님이 3월에 이황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찝었을 때, 여러분들 듣고 가서 만나서 문제 잘 풀었고, 그래서 이젠 안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건어문의 한거18곡이나 그 다음에 고상국어과와 같은 시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제가 시조와 관련된 수업들을 진행할 때 열심히 언급했으며 저희 여기 문제집 작업할 때 충분히 풀었던 지점. 심지어 클리닉 때도 한 권 18곡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클리닉 때, 클리닉 모의고사 때 한 권 18곡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만났을 때 되게 반갑게 풀었어야 돼요. 더불어서 수필, 현대소설, 비연계예요. 비연계. 여긴 낯선 지문 나온 거 맞고요. 조지훈! 제가 5월 4주차 수업에서 기출풀이 하면서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를 설명했고, 그래서 조지훈이라는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수특에 뭐 실려 있었지? 라고 강조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제목을 이야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맹! 이러면서 울부짖었을 때 새 나왔지. 맹세 출제됐을 때 반갑게 문제 풀었어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이 단독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맞춰오셔야 되는 게 맞죠. 고3 오목간 C들은 다 맞춰오는 게 맞아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 오규원의 봄, 비연계인데 저는 여기서 할 이야기가 어떤 지점이 있냐면 일전에 클리닉 모의고사에서 오규원의 하늘과 돌멩이라는 현대시를 보신 적이 있고요. 또 하나 19년 6월, 19년, 그러니까 20년 대비겠죠? 19년 6월 모의고사에 오규원의 하늘과 돌멩이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주 5월 4주차 전교에서 했었던 설명 중에 3년 전 사건의 기출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니? 3년 전 사건의 기출은 적어도 그 해에 뭐가 나왔는지, 어떤 작가들이 거론이 되었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지점이 또 그 부분을 시사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수능을 앞두고 이렇게 연계가 된 지점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의 수업 내용 안에서 잡아준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앞으로 구모와 11월 16일을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수능 특강 그리고 7, 8월에 이어지는 EBS 수능 완성 교재 그리고 9, 10월에 이루어지는 EBS 파이널 모의고사의 과정까지 EBS의 연계율은 계속 50%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모와 11월 16일이라는 마지막 수능 시험장에는 지금 보았던 작품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반드시 연계가 되오니 여러분들은 연계 지문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복습, 공부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수필, 고전수필 그리고 여기 보세요. 현대소설, 산문에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 예측은 낯선 작품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고전시나 현대시 파트에서는 저희가 연계교재 내에서 보았던 작가 또는 작품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더불어 현대시가 복합으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복합으로 나왔을 때 현대수필에서 낯선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예측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수특의 범위 안에서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수특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도 나왔을 때 제가 알려준 전략적 접근에 의해서 충분히 장면 분석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고전 산문에 대해서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해결 능력들을 갖추고 있으셔야만 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앞으로 우리는 연계와 완전 낯선 작품 두 개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힘 그리고 정해져 있는 문제 유형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같이 동반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11월 16일에 우리가 득점하기 위해서 모두 다 원하는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육모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지점들은 무엇일까 얘들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하실 것. 두 번째,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지문을 풀어내야 된다는 점. 세 번째, 가장 세 번째 중요한 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늘 수업 시간에 하는 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말, 어떤 말 제일 많이 해? 태도가 너희들 등급의 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태도, 나의 마음가짐, 태도. 이 부분은 결국 내 등급을 1을 만드냐, 2 문턱에서 끊기냐, 3이 되느냐의 차이점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하반기는 꼭 선생님 말을 잘 들어라가 아니라 제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게 정확하게 분석하려는 노력과 성실함을 갖추어서 공부를 하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시험지 지문을 풀 때 나의 생각과 의식의 흐름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근거로 하여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수능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이 육모를 보고 최종적으로 드는 생각이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제공하는 어떠한 자료들, 비연계, 확장의 해설지, 그 다음에 연계 해설지에 열심히 몰입을 하셔가지고 남은 하반기를 최종적으로 잘 완강하셔서 무엇을 얻어라? 최종 등급을 얻어라.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여기까지 시험지와 관련된 육모 해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문제 문항풀이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